네, 5월 6일 자바 수업입니다. 조금 전에 하던 얘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여태까지 수업 주제들은 그냥 주제 하나가 예제 파일 하나였기 때문에 그 딱딱 파일 하나의 내용을 담기가 수월해서 그냥 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작성된 파일을 쫙 배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코드 설명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면 조금 내용 진행이 좀 힘들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당장 오늘 예제를 제가 여기 다른 폴더에 준비를 했는데 이만큼의 파일들 전체가 예제 하나예요. 그래서 코드 자체도 점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내용들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안에 주제 하나가 이거 전체니까 이걸 1시간 안에 설명을 다 하고서 실습하면은 코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베껴버려요. 보통 실습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프로그래밍 공부가 아니라 그냥 타이핑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작성하면서 보여드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쌓이면은 그걸 이제 실습하실 파일로 변환해서 배포해드리고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스텝을 나눠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봤어요. 네, 오늘 하는 얘기는 상속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습 시간이 설명 시간보다 훨씬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보세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제 이 실습할 때 중간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19번째 프로젝트는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상속에서 파생되는 하위 주제예요. 그 다음에 객체 형변환, 객체 배열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상속에서 파생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 수업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이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그림을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일종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잘 그릴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워포인터예요. 파워포인터로 얘네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근데 사실 되게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각종 도구들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그림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약간 일련의 약식의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켜놓고 합시다. 자, 일단은 오버라이드 객체형 변환 객체별 이 주제인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 클래스 다이어그램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VS 코드에 익스텐션을 설치합니다. 플랜트 UML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학상팩에서 플랜트 UML이라고 검색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요. 요거 하나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신텍스라는 것도 같이 깔아 놓으세요. 자, 이름하고 설명 간단히 적어 볼게요. 플랜트 UML VS 코드 기반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을 그릴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UML 신텍스는요, 플랜트 UML에 대한 문법 강조 기능이고요. 일단 이 두 가지만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새 파일을 만드는데, 네, 파일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한 다음에 확장자가 PUML이에요. 말 그대로 플랜트 UML인 거죠. 플랜트 UML 사용. VS 코드에서 확장자가 PUML인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적는 건 나중에 따로 배포할 테니까 너무 일일이 다 타이핑하지 마세요. 자, 요 익스텐션 두 개는 어차피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신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골라서 설치를 해주세요. 생성하고 그 코드 영역을 명시합니다. 어떻게 명시하냐면은 골뱅이 start UML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하고요. 골뱅이 end UML 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옆에다 넣어놓고 진행을 할 테니까,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제가 작성하는 부분만 따라서 오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작성하는 내용만 이제 하시면 돼요. 확장자가 PUML일 수도 있고요. WSD라는 확장자도 있어요. 같은 기능이에요. 혹은 WSD. 자, 여기에다가 골뱅이 스타트 UML 골뱅이 end UML 한 다음에 이름을 적으라고 했죠? 마이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정할게요. 클래스 구조 명시하기. 자, 지금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설계입니다. 클래스 이름 괄호 적고요. 마이너스 변수 이름 콜론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클래스 이름 플러스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 이름 콜론 데이터 타입 그리고 뒤에 콜론 리턴 타입. 변수 하나만 적읍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플러스는 뭐겠어요? 플러스는 퍼블릭을 의미합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준 거는 생성자겠죠? 생성자도 원하면 괄호 안에 데이터 타입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예제는요. 이런 화면에서 쓰이는 자료 구조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드래그 쭉 하면은 그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선택되잖아요. 그리고서 특정 부분을 딱 찍으면 거기까지 동시에 우르르 이동하고 어떤 대상을 찍으면 거기를 공격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따라해 볼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만약에 그래픽이 짠 나와서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그냥 텍스트만 출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종족이겠죠. 얘네들이 지금 파란 애들이 하나의 종족이고 윗부분에 있는 요 못생긴 애들이 하나의 종족인데 이 게임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같은 종족인 애들은 기본 특성이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종족의 공통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먼저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프로토스라고 만들고요. 기본 특성은 체력, 스피드, 공격력 그렇게 잡자고요. 자, 마이너스 이름도 잡아야죠. 네임
스트링 마이너스 hp int 마이너스 스피드 int 마이너스 dps int. 파일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WSD. 어차피 문법 강조가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그 생성자 필요할 겁니다. 플러스 프로토스 name string hp int speed int dps int. 생성자니까 리턴 타임 없으니까 안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ter setter도 정의해줘요. 여기부터 조금 노가다가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getter setter는 귀찮으면 안 적어도 되긴 해요. 멤버 변수가 있다라는 거는 getter setter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전 적어볼게요. get name 얘는 string return set name name이고 string 타입을 받고요. 얘는 return형 없죠. void.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커서가 두 군데 이상이 동시에 변해요. 이렇게 HP 여기도 ESC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여기 누르고 Alt 키 눌러서 또 눌러서 스피드 여기랑 여기 또 눌러서 DP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getter setter를 정의했어요. 이제 빈줄 없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격 기능들을 만들 겁니다. move라고 하는 기능, 이동하기예요. 파라미터는 이동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attack 파라미터는 공격할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까에 대해서 명시를 한 다음에 UML이라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익스텐션 깔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고 UML이라고 검색하면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서 현재 다이어그램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면 조금 전에 그린 내용을 이렇게 설계도로 바꿔줘요. 여기 줄 바꿔간 것도 그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혹시 구분선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러네요. 선 들어가 주네. 이렇게 딱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클래스를 설계를 합니다. 제가 장담할 텐데 지금부터 그리는 거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라도 과제 나왔다 이거 그려서 보고서에 넣으면은 장담할게요. 최소 A. 아마 학교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따로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따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으로 수업하긴 하겠지만 이게 실제 코딩 수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안 알려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죠. 자,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클래스 질럿, 클래스 드라군. 자, 얘는 이 프로토스를 상속시킬 겁니다. 그럼 일단 이 기능들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계를 표현해 볼게요. 상속 관계는 부모 클래스, 괄호,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5호 할 때 쓰는 거 빼기 2개. 자식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맞나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프로토스, 파이프라인 빼기 2개, 그 다음에 질럿. 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라군도 넣어줍니다. 여기 지금 제가 글꼴을 이런 걸 적어놔서 그런지 여기 모양이 삼각형으로 바뀌는데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내가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UML을 검색하면은 현재 다이어그램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은 이미지 파일 형식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PNG다. 그러면은 아웃풋이라는 폴더 안에 이제 그림이 생성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하실 때 보고서에 넣으세요. 근데 여기 그림 보면 약간 좀 흐릿흐릿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 위에 그 두 번째 줄에다가 스케일 2라고 넣으시면 두 배로 커져요. 이게 큰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넣으면은 선명도가 올라가요. 아까보다 훨씬 선명해졌죠? 여기서 스케일 N 이라고 했을 때 N은 확대 비율을 의미하는 배수. 예를 들어서 2 혹은 3. 2로 지정할 경우 저장 시 2배 큰 이미지가 생성됨. 자,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이미지로 변환하기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서 명령어 입력창 출후 플랜트 UML 현재 다이어그램 내보내기.
UML 현재 다이어그램 내보내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첫 번째 설계를 제시할게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name, hp, speed, dps라는 세 개의 멤버 변수가 빨간색이 프라이빗이에요. 그림에는 프라이빗으로 존재하고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 멤버 변수들에 대해서 getter, setter 만드는 거는 지난 시간에 단축키 알려드렸죠. 단축키 안 알려줬나? 자, 요거 작성하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일단 이대로 프로토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원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설계도를 짜면은 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엄청 비싸요. 대기업에서 막 라이센스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 라이센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돈 없으면 직접 해야죠. 아, 단축키 알려드렸나요? 잘 됐네요, 그러면. 자, 제가 만드는 과정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토스 종족의 기본 특성을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퍼블릭이 적용된 클래스는 다른 파일에 적용된 클래스가 쓸 수 있고요. 퍼블릭이 적용된 클래스는 소스 파일 하나당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라는 공식이 생기는 거죠. 자, 프로토스. 이름, 체력, 초당 공격력, 그 다음에 스피드, 속도, private, int, speed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all using all field 요거 누르면 이렇게 생성자가 생겼었죠. 메서드의 주석을 달 때 메서드나 멤버 변수의 주석을 달 때요. 여러분들 평소에 별표 한 개짜리 쓰세요? 두 개? 이런 스타일로 쓰세요? 슬래시 두 개짜리 쓰세요? 뭐 저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답이 있겠죠. 자, 저는 지금 설정에서 그걸 다 막아놨는데 제가 잠깐 설정을 원래대로 돌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설정들이 돼 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수업할 때 좀 방해가 돼서 없애놨거든요. 된 것 같네요. 자, 변수 이름 위에 마우스 올리면은 이렇게 가끔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 팝업 뜨는 거 보셨었죠? 진짜 슬래시 두 개만 달면은 이렇게 변수만 떠요. 인트 타입이다 뜨죠? 얘는요? 잘 알겠어요? 변수 이름만 뜨는 거, 얘는 주석이 같이 뜨죠. 이번에 HP 안 뜨죠? 자바는요 주석도 문법이 있어요. 자바 독이라고 해요. 도큐멘트 할 때 독이에요. 그래서 자바 독의 그 주석 스타일은 슬래시 별 두 개입니다. 변수 같은 거 적을 때 이렇게 슬래시 별 두 개로 시작하는 주석으로 막아놓으면은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설명으로 떠요. 그럼 내가 이 변수를 왜 만들었는지 나중에 찾아갈 필요가 없죠.
자, 메서드. 주석 먼저 달지 말고요. 메서드를 먼저 만들고 주석을 다세요. 슬래시 별 2개 엔터. 그러면 파라미터들을 읽어서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여기다가 프로토스 객체를 만들기 위한 생성자 해놓고 파라미터 이름도 뒤에 적는 거예요. 유닛의 이름. 얘는 체력. 얘는 속도. 얘는 초당 공격력.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파라미터 같이 뜹니다. 이게 여기서만 뜨는 게 아니고요. 다른 소스에서 프로토스 타입의 P는 new 프로토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쳐요. 다른 소스에서 마우스 올려도 주석을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이거 엄청 편해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게 자꾸 뜨면은 수업할 때 코드가 가려지니까 일부러 저는 이거를 설정해서 막아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 막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코드 작성하다가 이제 앞으로 코드가 되게 길어질 텐데 내가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였더라? 라고 하면 그 파일 찾아가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 올리면은 아 맞아 이래서 만들어 놨었지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코드를 견고하게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도 중요해요. 안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노가다일 뿐이에요. 자, 얘를 선택하고 F12키 누르시면은 이 생성자 혹은 클래스를 정의한 대로 찾아갑니다.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정의로 이동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선택하면은 거길 찾아가요. 여기서도 dis.name 이거 선언된 거 보고 싶어. F12 누르면 변수 선언부로 찾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ter setter 만들어야죠. 컨트롤 쉬프트 P 누르고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요거 선택하면은 떡하니 생기죠. 자, 그럼 얘네들도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달아서 설명하면 되는데 사실 getter setter는 귀찮아서 좀 안 하게 되긴 하더라. getter setter까지는 귀찮아서 주석 잘 안 달긴 해요. 이건 어차피 뻔히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 move, attack 두 개를 만들죠. public void move 스트링 타입의 포지션이라는 파라미터를 닫고요. 스트링 타입의 포지션이라는 파라미터를 달았고요.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냥 dis.name 누구누구가 지정된 포지션까지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만 출력할게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public void attack 스트링 타입의 target이라고 만들어 놓고 dis.name 누구누구가 그 다음 타겟 누구누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초당 데미지 얼마. 자, 이래놓고 얘네도 주석 딱 달면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한다. 포지션은 이동할 위치. 자, 여기도 지정된 대상을 공격한다.
파라미터는 공격할 대상. 자, 지금 이게 요 구조대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행해야 될 본격적인 코드 얘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특별히 부모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 클래스나 객체 만들면은 얘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어요. 상속받아요. 근데 오브젝트 클래스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자식 거는 부모 거니까 우리는 p.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거죠. 부모 거니까.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상한 값 나와요. 이렇게 이상한 값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임의로 작성한 클래스에 대한 객체는 toString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봐봐. 자, 클래스 F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구현 안 했어. 그래도 F타입의 F는 new F라고 객체 만들었을 때 F.out.println F.toString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서드는 객체의 해시 값을 반환합니다. 이게 아까 봤었던 이상한 요 숫자값 같은 건데 이 해시 값이 뭐냐면은 컴퓨터에서 해당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번호라고 부여하시면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CPU가 저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메서드를 현재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의 상태를 반환하도록 재정의해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값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쭉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게끔 toString이라는 거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public void toString 이라고 하면서 스트링이구나.
여기서 이제 멤버 변수 값들을 다 묶어서 리턴하라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P, 제너레이트 to string이라고 선택하면 짠 하고 생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관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다 지키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 툴로 지원을 해요. 컨트롤 쉬프트 P 누르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to string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자바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제는 이상한 값이 아니라 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 값들이 쪼르륵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toString이라고 출력이 됐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중간에 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프로토스 그 다음에 결과 확인을 위한 기본 클래스 얘는 ex01 toString 이라고만 명명 지을게요. toString이라는 거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ex01 toString 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puml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먼저 볼게요. 지금 클래스 원형만 잡은 거고요. 이제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단톡방이 아마 요번 주하고 다음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습량에 비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정신없을 겁니다. 실습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요. 자바 주말반. 일단 스텝 1 파일 보냈으니까 프로젝트 먼저 생성하시고요. 이것들 해보세요. 설계도도 꼭 만들어 보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실습하시면은 3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토스 클래스의 내용대로 보면은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여기 추가가 된 거죠.
플러스 to string, return 타입은 strin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클래스에 대한 설계를 완성을 했어요. 자, 다음 내용은 메서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이 키워드가 어떤 기능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가 없다고 해서 1번 예제가 동작하는데 다른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겁니다. 결과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파라미터를 널로 집어넣는데 뭔가 이름을 주고 싶다면은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프로브 1호, 체력은 50, 스피드는 30, 얘는 일꾼이니까 공격력은 1. 이렇게 간단히 줘도 동작은 하겠죠.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부모 거를 재정의를 했어요. 이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메서드 오버라이드. 부모가 갖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동일하게 재정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된 toString 메서드를 재정의하라. 이게 오버라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경우 부모가 갖는 원래 기능은 가려집니다. 이거를 이제 자식 클래스를 통한 부모의 기능 수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메서드를 수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보통 이제 기능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쓸 수 있는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펠링. 어노테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코드 사이에서 주석처럼 쓰이고요. 특별한 의미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은 무엇이냐? 자, 프로토스에서 toString 위에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이 없어도 동작하는데 별 차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toStr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가 하나 났다고 칩시다. tostr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칠게요. 이러면 에러 안 납니다. 이 1번 예제 입장에서는 이 프로토스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죠, 기본적으로.
펜이 잠깐 사라져서. 자, 이 프로토스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요. 지가 좋건 말건 상속받아요. 오브젝트를 상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toString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toString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코드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원본과 다른 이름의 메서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치면 이거는 그냥 새로운 메서드예요. 부모한테 받은 toString은 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이게 꼭 이건 아니고요. toString은 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이건 내가 이거를 재정의하려고 오버라이드 하려고 시도한 거지만 오타가 나는 바람에 그냥 tostr이라는 새로운 메서드가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러는 안 나요. toString 출력하면은 오버라이드가 안 됐으니까 그냥 해시 코드가 나오겠죠. 나는 toString을 출력했을 때 이게 나오게끔 하고 싶었는데 삑사리가 났으니까 그냥 새로운 메서드 추가한 걸로 인식한다.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의 기능인 해시 코드를 반환한다. 이거는 에러가 아니라 버그예요. 오작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 골뱅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붙이면요. 이제 에러가 납니다. 골뱅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은요. 어떤 메서드가 반드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 밑에 있는 메서드는 무조건 부모 거 재정의해야 돼요. 부모가 이런 걸 안 갖고 있으면 에러 나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거구나 라고 자기가 이제 오타 났다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과정에서 오탈자를 방지하는 옵션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오버라이드라는 옵션을 봤으니까요. 질럿하고 드라곤이라는 클래스도 추가해 볼게요. 이 설계도대로. 새 파일. 질럿.java. 자, 얘는 일단 extends 프로토스 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새 파일 드라곤.java extends 프로토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날까요? 오브젝트 클래스 오버라이드 얘기했고요. 생성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클래스가 생성자를 갖고 있는 경우 부모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생성자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생성자는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멤버 변수는 초기화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멤버 변수를 갖고 있다는 건, 자, 프로토스 다시 꺼낼게요. 이번엔 질럿 하나 꺼내봅시다. 부모가 멤버 변수를 갖고 있다는 건 이 멤버 변수들에서 파생된 게터 세터들이 얘한테 상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질럿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자 없이 만든다면 질럿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 놓고 얘에서 getName 이라고 호출을 하면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뭐가 반환되겠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이런 생성자를 갖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getName을 호출했을 때 정상적인 값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성자는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자신의 생성자를 통해 부모의 생성자를 강제로 호출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받는다면 자식 클래스는 자신이 부모와 동일한 파라미터를 받는 생성자를 정의하고 내 생성자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부모에게 재전송, 다시 전달해야 된다. 전달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니까 주입이라고 합시다. 자신의 생성자로 주입되는 파라미터를 부모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슈퍼예요. this가 현재 클래스를 의미하고 슈퍼는 부모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부모 클래스를 의미한다. 슈퍼를 메서드처럼 사용하면 부모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부모가 생성자를 가지면 자식은 자기의 생성자를 통해서 부모 생성자를 강제로 호출해야 돼요. 그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게 슈퍼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얘가 퍼블릭 드라군 스트링 타입의 name, int 타입의 hp, int 타입의 speed, int 타입의 dps를 받아서 부모한테 그 값들을 그대로 토스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생성자를 가질 때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번엔 질럿 클래스 볼게요. 조금 전에 한 게 자바에서 상속이 발생할 때 지켜져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클래스에 빨간 줄 갔을 때 마우스 올리면 빠른 수정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정구 눌러도 있어요. 자, 여기다 커서 이렇게 놓고서 정구 누르면은 add constructor 질럿 생성자 추가라고 나오죠. 요거 선택했을 때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겨요. 자, 요 주석은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요.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거는 단축키가 제공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이 내용대로면은 설계도가 좀 고쳐져야겠죠? 질럿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가져가야 되고요. 파라미터는 부모랑 똑같이 받아야 되고요. 드라곤이라는 생성자를 가져야 되고, 파라미터는 부모랑 똑같이 가져야 되고요. 자, 프로토스의 생성자에서는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닛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뿌리고 이제 변수값들 이렇게 같이 출력하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ex02 프로토스 객체 점 잡아. 자, 프로토스에 대한 객체 생성. 체력, 스피드, 공격력. 자, 이렇게 만들면은 실행했을 때 네, 이렇게 쭉 만들어지죠. 자, 뭐 프로토스는 하나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그에 대해서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체력 500, 스피드 200, 300, 공격력 120. 그리고 드라곤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체력 450, 이동속도 250, 공격력 200. 자, 이렇게 만들면 이 무브하고 어택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차피 부모한테 다 상속받은 기능을 다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드라는 거를 정의를 한다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한테 갖는 기능을 재정의하는 거니까 질럿한테 부모가 갖는 기능을 재정의합니다. 무브 그리고 어택. 출력되는 메시지만 좀 바꿨어요.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칼로 찌릅니다. 여기 클래스 이름 한번 넣어줄까요? 좀 구별 좀 하려고. 자, 드라곤 클래스도 마찬가지로요. 메서드를 재정의합니다. 자, 이때는요. 부모 기능을 재정의하면은
얘네들을 호출했을 때 그냥 이 기능 그대로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오버라이드 되는 메서드 안에서 슈퍼.어택, 슈퍼라고 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라고 그랬죠. 슈퍼. 메서드 이름은 재정이 되기 이전 부모가 갖는 원본 기능을 뜻해요. 질럿 같은 경우는 부모가 만든 기능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거고, 드라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나중에 플러스 알파만 덧댄 거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과정에서 그냥 놔두면 부모 기능이 통째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슈퍼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를 재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토스 리치 다시 만들면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동작을 합니다. 자, 질럿이 타란 본질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공격할 때도 팔로 찌른다. 프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 그냥 공격 10, 데미지 10인데, 질럿은 칼로 찌릅니다라고 나오죠. 공격합니다가 아니라. 자, 다음 것도요. 테란의 본질까지 이동하고 지정된 위치까지 지상으로 이동. 요게 이제 메서드 하나 호출한 거죠. 그 다음에도 요만큼 메서드 하나 호출하고요. 상속받은 기능을 완전히 통째로 고칠 때는 그냥 메서드 오버라이드만 하고 끝나고, 상속받은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을 때는 슈퍼. 메서드 이름 같은 형식으로 부모 기능을 한번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또 이미지 떠서 배포자를 좀 준비할게요. 자, 일단 파일 준비는 다 했고요. 자, 상속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얘기는 그래. 무슨 말인지 쭉 흐름은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의문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을 도대체 어떨 때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안타깝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아직 같이 썰을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현상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공부를 해주세요. 객체 지향에 대한 추상화라는 주제까지 다 끝났을 때 이 얘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오버라이드라든지 클래스 상속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해야 되는지는 객체 지향이 끝날 때쯤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은 그냥 제시해드리는 코드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관찰만 하세요. 이 현상들이 모여서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실습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만 땡깁시다. 3시 15분까지 드릴게요. 20분 실습하시고 10분 쉬시면 됩니다. 이따 봅시다.
슈퍼 클래스는 디스 자체가 이제 현재 클래스를 의미, 슈퍼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이제 슈퍼 클래스의 용법이 슈퍼 예약어의 용법이 첫 번째는 메서드처럼 쓰면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의미한다. 또 두 번째는 일반 메서드 안에서 슈퍼 키워드는 를 통해 부모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식이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기능일 경우 상속된 기능이므로 디스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오버라이드 한 기능일 경우 디스는 자식이 재정의한 메서드를 의미하고 슈퍼는 재정의한 기능에 접근하고 슈퍼는 재정의하기 전에 부모가 갖는 원본 기능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아까 드라곤에서 했던 것처럼 자식이 이거를 재정의하면은 이 드라곤 클래스의 객체로 호출할 때는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슈퍼점 어택을 다시 한번 호출했기 때문에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한번 재사용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설계에 반영해 볼게요. 자, 질럿도 무브하고 어택을 각각 오버라이드 해서 갖고 있고요. 드라곤도 오버라이드 해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능이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질럿 같은 경우는 그 근거리 공격 유닛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서 칼로 찔러요. 그래서 스워드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드라곤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포탄 같은 걸 쏘는 애예요. 그래서 파이어 어택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객체 기능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스 객체가 이제 질럿과 드라곤을 통해서 Z1점 스워드 어택 이렇게 기능을 호출할 수 있고요. 오타가 있나? 아, 설계에만 추가했죠. 여긴 추가를 안 했네요. 내정신 좀 봐. 자, 이 클래스가 독자적으로 갖는 기능 스워드 어택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곤한테도 질럿한테 요거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곤한테는 파이어 어택이라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얘도 주석은 똑같이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메인 클래스에서 스워드 어택 호출하고 d1. fire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하면은 자, 모든 기능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쭈르륵 하고 실행이 되겠죠. 유닛이 하나 생성됐고 부모가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실행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럿이 갖고 있는 기능. 앞에 거 두 개는 상속받은 거 두 개를 재정의 한 거고요. 부모가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은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질럿의 고유 스킬. 아까 질럿 보면은 여기 스워드라고 해서 질럿의 고유 스킬이라고 이제 추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드라곤에서도 드라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모한테 받은 기능을 그대로 한번 살렸어요. 그래서 드라곤 1이 테란의 본진까지 이동합니다라고 출력하고 원거리 공격을 위한 포탄 발사 이런 식으로 기능을 플러스 알파를 했죠. 질럿은 부모 기능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 만들어버린 거고 드라곤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플러스 알파를 한 거고 그래서 얘는 기능의 수정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기능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호출하면서 파라미터가 전달이 안 됐네요. 널로 들어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곤 기능을 한번 더 상속받은 기능을 한번 더 보면요. 여기에 이 객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름, 공격력, 스피드, 그 다음에 체력 이런 변수들을 갖고 있는데 멤버 변수는 부모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다 멤버 변수니까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프라이빗은 상속이 된다 안 된다? 프라이빗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이 데이터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게터 세터가 대신 상속됐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가 이 변수들에 접근하려면 게터 세터를 통해서 접근해야 돼요. 멤버 변수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지만 프라이빗이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게터 세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런 규칙, 지금은 클래스를 작성하고 있는 규칙들을 쭉 나열해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이야기하기 너무 이르니까 아까도 전교시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설계와 그 다음에 프로토스 클래스에 대한 최종 구현이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프로토스 객체도 다시 저장하고요.
드라군도 다시 최종. 그 다음에 질럿도 최종. 아이고. 자, 이게 지금 상속과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만큼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객체 형변환입니다. 자식 클래스의 객체로 생성된, 자식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부모 클래스 형태로 변환하는 처리예요. 자, 코드 패턴을 보면은 클래스 푸가 있고요. 뭐 안에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바가 있습니다. 얘는 익스텐즈 푸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바 타입의 객체 B는 new 바라고 선언하고요. 자식의 객체 생성을 해요. 이거를 부모로 바꿔요. 푸 타입의 F는 B를 넣어요. 상속관계의 클래스 정의를 해요. 헬로로 합시다. 헬로 클래스 월드 익스텐즈 푸. 자, 헬로 타입의 객체 H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월드 타입의 W도 만듭니다. F1한테 H를 주고요. F2한테 W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형변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객체의 타입이 통일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식 객체를 부모 객체에 참조시키는 거예요. 형변환 방법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번호를 하나 더 땁시다. 자, 두 번째는 선언은 부모로, 할당은 자식 형태로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뭐 요거랑 별 차이 없어요.
선언을 했는데 할당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형변환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객체 형변환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 부모에게 상속받은 기능 이외에 자식 클래스가 독자적으로 추가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깁니다. 그 다음에 부모 객체로 변환되더라도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드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식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현상을 볼 거예요. EX03 객체 형변환입니다. 자, 첫 번째. 자식 객체로 생성 후 부모에게 부모 형식의 객체의 참조. 질럿 타입의 Z는 뉴 질럿. 질럿 1호 300에 150에 120. 수치값은 그냥 적당히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토스 타입의 P1은 Z. 두 번째, 선언은 부모 형식, 할당은 자식 형식. 프로토스 타입의 P2는 U 드라곤. 드라곤 1호, 체력은 280에 스피드는 120, 공격력은 170. 자, 리드미 파일에서 1, 2번을 바꿀게요. 왜냐면은 이거 먼저 코딩하면 여기서 에러 나서 뻗거든요, 프로그램이. 자, P1.move. 이번엔 저그를 공격하러 갈게요. P2.move. 똑같이 저그의 본진으로 보내고요. P1.attack. 또 저그 본진을 공격하고 P2.attack. 저그 본진을 공격합니다. 실행하면, 자, 분명히 P1에 대한 무브예요. 비교를 위해서 원본 객체 만들게요. 순수하게 부모 클래스를 통해 생성된 객체의 프로토스 타입의 P0는 뉴 프로토스. 프로브 1호, 체력은 50, 스피드는 30, 공격력은 2.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지금 객체는 전부 프로토스 타입이에요. 프로토스 타입, 프로토스 타입, 프로토스 타입인데, 여기 지금 프로브 1호가 실행한 게 지금 원본 기능이죠. 그 다음에 질럿 1호. 객체 타입이 지금 다 프로토스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여기 오타 있다. 질럿 들어갔네요. 네, P2점 어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P0부터 P2까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다 프로토스 타입이에요. 그쵸? 프로토스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프로토스 타입의 메서드를 똑같이 호출했는데, 처음에 출처가 자식 객체였던 애들은 자기들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 다르죠? 전부 다 똑같은 클래스의 객체인데 동작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를 흠변환을 해도 처음 출처가 자식이었던 애들은 자기들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식 클래스가 독자적으로 추가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P1이 저그였으니까 스워드 어택 저그 본진이라고 하면은 에러 나요. P2. 파이어 어택이라고 하면 에러 나요. 이 P2가 아무리 드라군을 할당했다라고 해도 받는 게 프로토스면은 프로토스한테 선언되지 않은 기능은 못 써요. 그래서 undefined라고 에러 나죠. 자, 부모에게 선언되지 않은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김을 의미. 그래서 아래 코드는 전부 에러입니다. 주석으로 막을게요. 그래서 부모 형태로 변환된 객체를 다시 자식 형태로 역변환하면 잠긴 기능이 해제됩니다. 질럿 타입의 Z는 P1, 드라곤 타입의 D는 P2. 이때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앞에 클래스 타입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Z가 어디 쓰이고 있나? 아, 여기 위에서 쓰이고 있네요. 그러면은 RZRD라고 하죠. RZ. 파이어 어택. 스워드 어택. 저그 본진. RD. 파이어 어택. 저그 본진. 자, 그럼 이제 잠겼던 기능들이 원래대로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의 객체를 부모 형태로 바꾸는 경우, 자식 객체를 부모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를 상위 클래스 형태로 형변환하기 때문에 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또 있어요. 자식 클래스가 독자적으로 추가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박스에 넣어 놓는다는 의미로 박싱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업캐스팅하고 박싱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용어로 배우실지 제가 모르니까 일단 두 가지 용어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부모 형태를 자식 형태로 역변환하는 경우 하위 클래스 형태로 형변환하기 때문에 다운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자식 클래스가 독자적으로 추가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박스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꺼낸다는 의미로 언박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박싱, 언박싱. 책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요. 강의할 때 그 교수님마다 쓰시는 용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어는 자식 객체를 부모로 바꿨다가 부모를 다시 자식으로 돌린다로 보시면 돼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처음 생성 시 부모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지면 자식 형태로 변환 불가입니다. 여기 예제 보면은 지금 푸가 부모고 헬로하고 월드가 지금 자식이죠. 그러니까 푸 타입의 F는 new 푸라고 만든 다음에 헬로 타입의 H는 F 이렇게 되면 에러 나요. 자, 역변환 시 최초 생성된 형태가 아닌 다른 자식 클래스로 변환되는 형태로는 변환 불가해요. 자, 여기서는 이 코드가 여기서 에러란 얘기고요. 헬로 타입의 H는 new 헬로라고 만든 다음에 푸 타입의 F는 H를 담아요. 그 다음에 월드 타입의 W에다 다시 F를 담으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자, 지금 이 타입들은요, 실제로 해볼게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아까 위에서 만들었죠? 질럿 타입의 에러 1이라고 합시다. 에러 1은 P를 넣어요. 아까 위에서 프로브 하나 만들었을까? P0를 넣을게요. P0. 캔나 컨버트 프롬 프로토스 투 질럿. 프로토스로부터 질럿으로 바꿀 수 없다. 에러가 나고요. 프로토스 타입의 에러 2는 Z1을 만듭니다.
그냥 Z요. Z를 만듭니다. 자, 이거 자체는 성립을 해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요거 자체는 성립을 하는데, 이거를 드라곤 타입의 에러 3는 에러 2라고 넣으면은,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질럿을 프로토스에 담았다가 프로토스 다시 드라곤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드도 전부 에러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박싱하고 언박싱은 처음에 그 출처로밖에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객체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복잡한 규칙을 왜 적용을 하느냐? 그게 이제 슬슬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쵸? 자, 오늘 수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제시했었던 그림 기억나세요? 이거요. 오늘 모든 수업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스토리를 계속 몰고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실습 내용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교시에 오늘의 최종 결론을 내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5시 20분에 모입시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객체 배열입니다. 배열의 원소가 객체인 경우를 뜻해요. 일단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경우를 봅시다. 헬로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형태로 배열을 선언해요. 그리고 new hello 3라고 하면은 얘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죠. 각각의 원소를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 칸이란 뜻이에요. int 타입의 배열 i는 new int 3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객체 배열의 원소는 지정된 클래스의 객체로 할당해야 돼요.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 전부 같은 클래스가 돼야 돼요. 자, 이걸 예제로 풀어보면 질러 타입의 배열 Z를 선언하고 세 칸으로 넣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를 전부 질러 클래스의 객체로 줘요. 배열이라는 거는 반복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돌리면은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반복문을 통해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같은 종류밖에 못 넣는다고요. 그럼 이 그림을 다시 보자고요. 보통은 이런 거 만들면은 이렇게 드래그 쭉 해서 선택하면은 서로 다른 애들도 같은 부대로 지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열은 동일 데이터 타입만 주장 가능해요. 서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의 배열에 주장하려면 같은 부모로부터 파생된 경우만 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상속을 정했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F타입의 배열 F는 new F 5칸이라고 하면 부모 클래스에 대한 객체 배열 선언 생성. 부모 클래스 형태의 배열에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면 딱신 처리되어 원소로 할당됩니다. F0번째에다가 new hello를 넣고요. 중간중간에 월드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면은 자식 클래스의 객체니까 부모 타입으로 저장될 때 형변환이 돼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화면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EX05 서로 다른 클래스, 그냥 그룹 지정이라고 합시다. 프로토스 타입의 P 배열을 5개를 만들어요. U 프로토스 5칸. 여기 배열 선언 잘못했네요. 자, P의 0번째는 U 질럿 1호 130에 90에 100 2호 4호. P1번째는 드라곤 1호. 그 다음에 체력은 150부터 시작할까요? 공격력은 200, 스피드는 80, 공격력은 200. 자, 세 번째도 드라군 2호, 체력은 170, 스피드는 110, 240. 자, 이렇게 무작위로 막 담아 넣으면은 for int i는 0부터 i는 p.length p++ i++죠. 자, 여기서 p0 pi 번째 점 move 테란 본진 pi 점 attack 테란 본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그룹 지정하고서 여기 공격하라고 찍으면 얘네들이 쭉 간 다음에 저마다 고유의 스킬로 공격을 해요. 그렇죠? 부모 클래스 형태로 박싱 되더라도 자식들이 오버라이드한 고유의 기능은 유지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격하면은 그냥 5마리가 다글다글 가갖고 지들끼리 알아서 지들 맞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각자가 가진 고유의 기능은 못 쓴다 그랬죠. 고유의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원래 형태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연산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if p0 pi번째 인스턴스 오브는 해당 객체의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를 검사해요. 그래서 i번째가 질럿 타입이었다 라고 하면은 질럿 타입의 z는 질럿으로 바꾸는 거죠. p의 i번째. 그럼 z.스워드 어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else if p의 i번째가 인스턴스 오브 드라곤의 객체다. 드라곤이 원래 출처다 라고 하면은 드라곤 타입의 d는 드라곤 p의 i번째를 드라곤 형태로 되돌립니다. d.fire attack. 그럼 언박싱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래 기능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럿의 고유 스킬도 발동을 하고요. 드라곤의 고유 스킬, 질럿의 고유 스킬, 드라곤 고유 스킬, 질럿 고유 스킬 이렇게 전부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화면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계세요? 자, 얘네를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지정한다는 거 정도까지는 알죠.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지정하면 한 번에 같은 부대로 등록할 수 있는 유닛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2개인가 그래요. 이건 왜 이럴까? 배열은 한 번 사이즈를 정하면 사이즈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가 항상 12개로 제한되는 거예요. 맥시멈 개수가. 자, 코드 스냅 스텝 4. 자, EX04 객체 배열. EX05 그룹 지정. 자, 오늘 살펴본 요 EX라고 불리우는 이 예제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드라곤, 프로토스, 질럿 이 클래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얘네들을 끌고 가야 돼서 예제 하나에 다 묶어서 진행을 했고요. 다 이어지는 얘기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계별로 스토리를 좀 발전시켜 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마지막 자료 배포 전에요. 리드미.pdf 이제 최종 내용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계하는 방법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적용한 설계 코드 다 제시했고 이게 완성됐을 때 설계도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포함을 해놨습니다. 리드미 파일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만들고자 한 거다 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게 내용이 적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가 내일 진행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내일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 실습 예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분 이후에 실습 완료되신 분들은 강의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서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